첫 번째 주인공. 안철수 의원입니다.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혁신위원장 후임 바통을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어받았는데 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당의 당원 당규에 그 잘못된 과거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돌에 새겨 넣는 거죠. 저희 당원 당규 맨 앞장에 기본 정책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그동안 저질렀고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단절하겠다라는 것을 새겨 넣을 것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묻겠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혁신위원장 사퇴, 또 혁신위원장 이런 모습, 당내 계파 갈등으로 비춰지는 여러 모습들 때문에 국내외 지지율이 그 어느 때보다 떨어졌습니다. 19%. 국민의힘 역사상 19%라는 정당 지지율. 이 지지자들도 외면하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자, 그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권 주자로 계속 거론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출마할지 안 할지 계속 저울질하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원들 포함해서 언론분들도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시죠. 빨리 출마 선언하시고 당 혁신안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자. 탄핵에도 찬성을 했고 당 쇄신이나 뭐 인적 쇄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좀 비슷한 결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면 꽤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계엄에 대해서 투표할 때 저 혼자 앉아서 투표했지 않습니까? 또 정치 경험으로 따지더라도 참김 이래 유일무이하게 38석짜리 정당을 만들었던 정치력들 이런 것들을 다 증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경쟁 벌써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저격했어요. 나올 거면 나오고 말 거면 마라. 좀 피로감 느낀다라면서 나랑 어떤 정치력에서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김식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당권 경쟁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건 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가 어떻게든 간에 당의 미래로 나아가고 당의 쇄신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당이 그냥 구태와 과거에 머물 것이냐의 한판 승부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이든 한동훈 전 대표든 누구든 당의 미래를 쇄신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개혁적 성향의 합리적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 저는 많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 건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일단 먼저 치고 나가서 선점을 했죠. 혁신위원장을 받았다가 혁신위원장 하면서 주말 사이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에게 적어도 2명 정도는 우리가 징계 비슷한 거라도 해서 인적 청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를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송원석 지도부가 그걸 끝까지 거부했다는 게 안철수 의원의 주장이고 그것 때문에 그럼 혁신위원장 맡을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던지고 전당대회 당대표를 출마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당내 개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깃발을 먼저 든 건 지금 안철수 의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계속 심사숙고 중이고 계속 고민 중이기 때문에 당에서 전당대 일정과 스케줄이 나오면 그럼 곧 조만간에 고민 끝에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윤희숙 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전당원 투표를 붙여서 당원 당규에다가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새겨 넣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라 누군가의 책임을 명확히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윤희숙 위원장이 무슨 친윤으로 무슨 호가호위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용산 대통령실 불러가서 술 얻어먹고 대통령 비호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윤희숙 위원장이 나와서 모든 용서를 빌고 사과를 대신하고 당원 당규에다가 우리 당원이 잘못한 게 아닌데 당원 당규에다가 당원들이 사과를 집어넣고 잘못을 집어넣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앞장섰던 사람 몇몇 정도는 적어도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원하는 지목하는 사람들 정도는 국민들 앞에 교체나 청산이나 사과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5.18 넣고 4.19 넣고 3.1운동 넣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쓰러져 갔던 사람들의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자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당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잘못이 있는 분명한 책임을 질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청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여전히 계파 갈등 양상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하남자 설전이 때 아닌 일고 있습니다. 상남자가 아니라 하남자라는 겁니다.
좀 생소한 표현인데 권성동 의원이 특정인 지목한 적 없다 하면서 뒤에선 권성동 권영세 맞다고 해.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극복 못한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안철수 의원이 하남자, 속이 좁은 남자를 뜻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반박하는 취지에서 자기 혼자 자리를 지킨 사진을 올리며 반박을 했습니다. 이 뭐 여전히 갈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하남자 설전. 박정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난 하남자 그래갖고 하남시에 누가 뭐가 있나 생각했어요. 아, 경기도 예. 경기도 하남시에. 하남시를 노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근데 일단은 그 자제를 하셔야죠. 그 국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내란 종식에 대한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이 그거에 대한 반성을 그때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설전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뿐만 아니라 당원들도 실증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지지율이 낮아지는 거고요. 잘못했을 땐 철저하게 반성하고 넘어진 곳에서부터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니까 문제가 됐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대선 기간 동안에도 여의도 연구원장 할 때 반성을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이번에 혁신위원장을 시킬 것이 아니고 윤희숙 위원장이 바로 됐다면 이렇게 논란이 또 없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혁신을 하겠다고 잘 못하고 다시 또 출마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과거 행적들이 오버랩되는 거죠. 조금 전에 3김 이후에 창당했다. 이거 창당 잘하셨어요. 그 아주 대단한 일이었죠. 돌풍을 일으켰죠. 그런데 문제는 3김들은 같이 했던 사람들이 쭉 끝까지 같이 갔습니다. 이런 게 위대한 거지. 그 창당만 했다고 하는 게 위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동훈 대표 나와라.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강력한 사람 같아요. 자기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두려운 상대에 대해서 계속 큰 소리를 하잖아요. 아, 그렇지 않은 두려운 것처럼. 상대이기 때문에 계속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하는 거다. 네, 안철수 의원이. 네.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또는 김문수 전 후보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잘하게 경쟁을 하면 좋겠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서로 마타도하고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하면은 그렇게 결코 국민의힘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당 뭐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반성할 점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뜨거운 사람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피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자, 앞치마를 입은 남성인데요. 우리나라 아빠 같지는 않고 중국인가 아니면 북한인가? 이 남자의 정체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근데 결혼이라는 건 말이에요. 본인들끼리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뭐. 더구나 며느리라는 건 시부모들의 마음에 꼭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부탁인데 체니 쪽에서 먼저 돌아서 주세요. 을 받았다잖아. 제발 더 이상 난 괴롭히지 마라. 난 이제 모든 게 다 싫어졌어. 거짓말 그만해. 내 눈 지금 다른 걸 말하고 있어. 여전히 날 사랑하는 빛이야. 말하지 말고 이달적으로 무조건 청하지라요. 엄마, 멈춰. 수고했어요, 여보. 여러분 지금 북한 드라마를 보셨습니다. 조금 자기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나고 북한 사회가 저렇지 않은데 지금 드라마에서만 애써 한류를 좀 많이 따라하는 것 같은데 자, 검찰 출신의 주진 의원님. 네. 거짓말하지 마. 내 눈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어. 이게 좀 자기적이지 않습니까? 네, 옛날 저희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서 좀 더 재밌네요. 저는 이제 북한도 조만간에 민주화 바람이 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사람의 감정을 풍부하게 하는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연결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동안 북한에서 그 K 한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막았던 것도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도 불편했지만 사실은 그 복잡다단한 사람들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또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불편해서 이거 막아왔는데 이게 사람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류 드라마 볼 바에는 우리가 만든 우리가 이거를 심의하고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한번 걸른 이 드라마 정도는 봐도 되라고. 백학벌의 새봄을 봐라. 네. 그렇게 해서 열어준 것인데 저게 저렇게 물꼬가 트이면은 또 비슷한 드라마들이 계속 생산될 거고. 그렇겠죠. 결국 이게 북한의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연계되면서 사람들 인권 의식도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저런 상황에 좀 대비해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에 좀 더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한류 드라마 따라하기는 좀 뭔가 좀 많이 부족한 게 아까 그 시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처녀가 좀 돌아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까지 오려면 물을 쫙 뿌리고 두터운 봉투를 딱 주면서 유학 떠나 뭐 이 정도는 돼야. 김치 싸대기 정도는 나와야죠. 그건 너무 막장이고 김치는 막장이고. 저희 돌직구 쇼를 제가 한 14년간 이제 15년 진행하면서 제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업적을 꼽자면 아침 시간대 막장 드라마를 몰아낸 주역이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처음에는 진짜 아침 드라마 봤죠. 돌직구 하기 전에는 다 지상파에서 막장 드라마하고 배추로 막 뺨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돌직구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돌직구를 보다 보니까 막장 드라마가 이 시간대 없어진 측면은 약간 있거든요. 저분도 비슷하네요. 근데 검사인 내 아들과 헤어져라 하는 거 보니까 검사야 또. 그러니까 저건 또 우리 드라마하고 상당히 저거 못 봤네.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검사 인기 없는데 옛날 검사나 인기 있었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 첫 오둥이가 이 보도가 됐는데 5명의 아이. 근데 그 이름이 좀 웃깁니다. 함께 보시죠. 야, 쌍둥이도 아니고 새 쌍둥이도 아니고 5 쌍둥이. 근데 이름이 충정, 성룡, 다정, 하룡, 리정, 충성, 다하리. 아무리 저 드라마를 세련되게 하면 뭐합니까? 충성, 다하리 이루고 있는데 출산 장려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데 뭐 나쁘진 않죠. 나쁘지 않죠. 한반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데 북한 문제 또 전문가인 김무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충성, 다하리. 저게 북한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북한을 보면 북한에서 영웅으로 이제 막 대서특필되고 노동신문이나 TV에 많이 올라온 사람들은 예전에 김일성 때도 그렇고 김정일 때도 그렇고 한 번씩 불러가지고 접견을 해요. 그러면 그때 수령이 그 사람에게 영웅으로 칭호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 당시부터 개명이 됩니다. 그렇게 이름이라는 것은 이 수령이 지어주는 그런 특권 같은 게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저기 충성 다하리도 제가 볼 때 5 쌍둥이이기 때문에 이제 출산을 많이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홍보 효과도 있지만 여전히 충성의 도구로 쓸 수 있는 이름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당국에서 지어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나온 것처럼 우리 한류 드라마를 따라오면서 드라마를 통해서 개인의 감정,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로운 감성 같은 게 억누를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저 충성다하리라는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여전히 수령 독재 체제의 이 통제는 지속되고 있다. 이런 또 양면을 좀 볼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네, 뜨거운 피플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세 번째 주인공은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권 국가 대통령에게 영어를 잘한다고 칭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니까 당연히 영어를 잘하죠. 들어보시죠. We believe in your policy of making America great again. Well, thank you. It's such good English, such beautiful. Where did you learn to speak so beautifully? Where were you educated? Where? Yes, sir. In Liberia. Yes, sir. Well, that's very interesting. I have people at this table can't speak nearly as well. Very And good, they, sir. 라이베리아는 영어권 국가입니다. 국민들이 영어를 쓰죠. 그리고 오랜 영어권 이 식민지였던 역사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을 한다고 이 영어를 칭찬해 준 건데 Beautiful English라고 했는데 원래 영어를 쓰는 나라라. 자, 우리 어학원 원장님 출신 박정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제 라이베리아에 대한 어떤 정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헷갈렸거나 없었던 것에서 나온 해프닝으로 보여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그 엉뚱한 발언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네, 재밌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아프리카 쪽은 그 프랑스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주로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자기도 답답해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영어 나오니까 반가웠겠죠. 유치한 영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좀 세심하지 못한 면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게
장점이죠. 매력이에요. 네. 엉뚱한 발언하고 그래서 또 언론에 한번 또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마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래서 그 혹시나 다른 이면의 그 발언이었다면 전부 다 그렇게 프랑스 이렇게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영어를 써? 그래 영어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런 의도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